예, 이런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더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좀 궁리를 하면서 왔습니다. 아, 바로 시작하죠. 예. 제가 진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장님 진짜 명이세요. 원장님한테 한약 먹고 침 맞고 치료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제가 아주 에고가 이렇게 부풀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이런 말을 그 다음에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좋았다가 반전이죠. 굉장히 풀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 침이나 한약 말고 우리의 몸의 건강에 심리적인 것이 영향이 많이 미친다는 것이 요새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아, 가족 상담 전문가이기도 해서 심리 워크샵을 주로 치료에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원장님과 심리 워크샵 할 때, 했을 때 가슴이 아주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미운 사람도 이제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던 몸의 건강 그리고 행복이 이렇게 넘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기쁜 얼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또 답답해지고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글자도 아주 일부러 작게 써봤습니다. 뭐 의사로서 심리 상담 전문가로서 아주 위축감, 무력감, 비참함, 죄책감 이런 걸로 괴롭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제가 인간 탐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아,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언젠가 적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A4 용지로 한 5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삼아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해봤더니 한 1억은 들었더라고요. 한 27, 8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좀 통합의 원리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육체만의 존재도 아니고 마음의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영혼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걸 실제 현장에서 사람의 몸, 마음의 병을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통합하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원리를 갖고 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내 스스로 몸,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체험으로 알게 되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과 달리 두렵지 않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질병이나 고통이 보내는 메시지를 잘 알아차려서 오히려 그 질병이나 고통이 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제일 큰 보람으로 느끼게 됐었어요. 이게 이제 좀 전할 만한 좀 나름 완성이 됐다 할까? 하나의 이렇게 발효가 돼서 사람들한테 좀 전해도 좋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좀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겁도 많고 소심한 편이라 좀 완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두려워서라도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신이 저한테도 생기게 됐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치염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셨는데 병증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 달에 생리를 거의 한 열흘에서 열이틀 정도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남성분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이 한 2, 3일 정도 좀 양이 많다가 그 다음에 좀 작으면서 한 5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게 일반 생리 현상인데 이분은 한 열이틀 동안을 굉장히 많은 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만성 빈혈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고 또 밖에 외출할 때마다 그게 혹시 뭔가 좀 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헐게 되고 이러니까 굉장한 몸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위축감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요새는 이렇게 자궁 내에 시술을 해서 호르몬 조절을 하는 뭐 미레나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리가 별로 없어지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증상은 없어졌는데 대신 다른 또 몸에 이상한 이 불편한 느낌 인공적으로 호르몬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가 돼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뭐 그동안에 양방이나 한방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안 됐었다라고 하시길래 이건 좀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걸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분에게 생리라는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생각치 않은 질문을 받아서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연상되는 말, 오래 생각하면 오히려 정확치 않고 그냥 툭툭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생리하면 뭐 여자들만 하는 거고요. 또 임신 출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생리가 엄청 많다는 이 현상이 여자만 하고 임신 출산하고 관계에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임신 출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생리를 많이 하면 그동안 생리하는 중에는 임신은 안 하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신, 출산, 그리고 생리현상이라는 게 여성에게만 있는 자궁이라는 기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자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멍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인간의 몸에 대하여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하고 연관된 신체 심리학에 의하면 자궁하면 떠오르는 공통적인 그 키워드들이 있더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보세요 하면서 자궁하면 첫째 생명,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곳이잖아요. 둘째 기쁨, 뭔가 성적인 기쁨이 됐든지 이런 기쁨이 있는 곳이죠. 세 번째 창조성, 창조성이라는 것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만큼 큰 창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파장은 서로 공명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에는 이 세 가지 키워드하고 잘 공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기로 누구님 인생에서 기쁠 때가 언제세요? 누구님 인생이 지금 창조적일 때가 언제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잠깐 멈칫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 삶이 기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내 삶이 창조적이라고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의학이나 이런 심신의학 또 신체 심리학에서 보면 자궁의 뭐 근종, 섬유종, 만성질염, 생리과다 등에서 1차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다. 내 삶에서 어떨 때 기쁘신지, 어떨 때 창조적으로 느껴지시는지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콱 엉켜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자궁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혹이 생기거나 딱딱해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 얘기를 듣더니 본인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워낙 싸우고 아버지가 늘 폭력을 쓰셔서 어린 시절부터 옆방에서 엄마하고 막 싸우는 소리 막 그리고 막 벽에 뭐가 쿵쿵 거리는 소리 어디 맞는 소리 막 깨지는 소리 이런 거를 늘 듣다 보니까 자기는 나중에 커서 결혼이라는 걸 절대 안 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도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데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맨날 싸울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항의도 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중학교 때쯤 돼서는 너무 싸우고 막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만하라고 그래도 계속 싸우니까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주었대요. 다 찔러 죽이라고. 막 그럴 정도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즐겁고 기쁘고란 생각이 안 들고 이 산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죽어도 하나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명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창조성에 대하여 없게 됐을 때 자궁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했었는데 집에 계속 있으니까 그게 계속 이제 스트레스다 보니까 도망가듯이 결혼을 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부산이셨는데 제일 먼 곳으로 이 친정 그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서울에 이렇게 누가 소개를 받아서 그쪽에 가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또 외아들의 3대 독자에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기는 참 어려워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다른 엄마들은 막 애가 너무 예뻐서 막 물고 빨고 막 이렇게 이뻐하는데 자신은 그 마음이 별로 많이 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도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진짜 이게 엄마 맞아? 이런 수치심도 생기고 이런 과정 중에 저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간에 한번 또 본인이 원치 않은 때 이렇게 남편이 막 이렇게 무턱대고 들이대서 원치 않은 임신도 하게 돼서 인공중절 수술 한번 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 증상이 저게 나타났어요. 열 이틀씩. 그리고 한 2주 정도 또는 열흘 정도 잠깐 쉬다가 또 해요. 주기도 짧아서 한 달에 막 2번씩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고 다른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래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은 아까 그것이 내 삶의 주요 이슈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서로 통찰한다고 그러죠. 만나보고 그때 그 아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하고 그 얘기를 충분히 하게 하고 그때 그 부모님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었을까? 이 얘기. 그때 그 아이에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받는 개인 상담 세션을 좀 했죠. 그리고는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다고 하면서 그 미레나라고 하는 것을 빼볼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렵기도 하고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길을 찾아보는 의미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걸 이제 뺐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생리가 시작될 때가 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틀 정도 하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한 5일 만에 끝났어요. 그분이 연락이 오기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 수가 있군요. 제가 정말 소원하던 생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이번에 됐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도 하고. 그때 뭐 다른 침도 약도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이것만의 효과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번 달은 이렇게 됐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렇다면 내 몸의 원리를 내 스스로 내 안의 의사를 만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체험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내 안의 의사 만나기라는 프로그램이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한 몇 달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되면서 전혀 옛날 같은 생리가 되지 않고 보통 사람의 건강한 생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었죠.